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체중이 부르셨어.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딴사람 같아. 그래, 내가 이 황교안 대표 단식 얘기를 쭉 지금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현장 갔다 오고 했는데, 그 황교안 대표 단식 얘기부터 좀 합시다. 사실 그런 얘기 좀 하기 싫은데, 왜 그러냐면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우리 고 박사님하고 저랑 입장이 상당히 다른 점이 많았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꼭 한다면, 저는 뭐 단식해서 고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일단 단식 들어간 다음엔 별로 비판 안 했어요. 근데 단식 전까지는 전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죠. 네. 그 비판 듣고 단식 들어간 거 아닌가 몰라. 그것도 이제 왜냐면 그 양반이 이제 용각산 같잖아. 이 소리도 아니에요, 저 소리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기본 쟁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탄핵 진실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거를 베이스로 깔고 그다음 미중 전쟁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입장, 즉 북한 해방의 그 비전을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는 상태라고 좀 믿는데, 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문재인 정부의 지금 이 전체주의 폐악질 일에 대한 전투적인 자세,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야 이제 한국당에서 뭐 의원 총사퇴 무슨 뭐 필리버스터 이런 얘기 나오지만 그런 것들을 표의 손해가 나더라도 먼저 치고 나갔어야 돼요. 그렇지. 실기 다 하고 이제 참 처량한 상태로 저기 가서 앉아 있으니까 저기 가서 앉아 있은 다음부터는 제가 비아냥거리지는 뭐 안 하지. 왜냐면 그것도 부족한 사람이라도 가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또 등짝에 칼 꼽는 것밖에 더 돼요. 근데 지금이라도 한국당은 제가 보기엔 이거는 진정성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젊은 애들이 옛날만 해도 예를 들어 태극기 드는 이제 그 나이 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저 틀딱 박사모 이렇게 하다가 이가 3년쯤 되니까 저 노인네들이 일리가 있다. 그렇지. 진짜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요새 젊은 애들 기본적으로 그게 있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시비가 뭔지 혹은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어떤 그 행동 주체가 자기 손해를 무릅쓰고 일관되게 뭘 주장을 하면 야 한번 들어봐야겠는데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당은 이제 그게 없어요. 이거 보면은 배부른 기회주의, 보신주의, 벼슬아치 지망생들이야. 일반 애들이 보면 그렇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뭐 오히려 쇼는 쟤들이 잘하니까 친북 애들이 그 친북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 보통 사람들은 쟤들 때문에 전쟁 막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야, 그게 사실은 게 표의 기반이에요. 그 특정 지역표 빼고 나면. 야,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런 중간층들은 이제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집토끼니 뭐니 산토끼니 이거 묶인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집토끼를 어떻게 전투화 시켜서 한 몸이 될 거냐. 그거부터 보이면 어차피 산토끼는 절반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산토끼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으면 오지 말라 그래도 오거든. 그렇지. 근데 여기서 맨날 지그들끼리 막 싸움하고 뒤에서 칼 꽂고 이런 걸 보면 어느 산토끼가 오고 싶겠어. 저쪽으로 가지. 그래서 내부적인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자꾸 중도층 공략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이게 황당하고 어리석은 게 없어요. 진정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본능적으로 저 사람들은 배부른 그냥 기득권 수구 세력이고 그냥 보신주의고 벼슬 한 번 더 하고 판지 한 번 더 따려고 환장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이니까 만정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번에 대거 좀 교체해가지고 다 집에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교체도 교체지만 제 항상 주장이 뭐냐면 우리가 한 30년 동안 이 사상이나 어떤 상징이나 문화나 이런 걸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 개인으로는 정당에 가입하던 말던 조직으로는 정당에 대해서 이 독립성을 가지는 유권자 조직이 만들어져서 선거구별로 한 100명씩만 만들어져서 거기 요새 또 이제 교수님들 또 전국적으로 한 7,000명 굉장히 뜨겁게 움직이잖아. 그래요. 네, 그런 분들 조국이 때문에. 지금 정경호가 최대 실세인 거 몰라요, 이 바닥에서. 그래요? 모르셨구나. 제가 솔직히 말하자고 옛날에 7, 8년 전에 뭐 하나 있어가지고 교수 300명 서명 받아오면 그 실세였죠. 그래요. 그거 잘한 애들이 시대 정신 아니야. 교수 300명 서명 받기가 어려웠었다고. 어렵죠. 근데 요새는 이런 어목한 무시무시한 시대에
교수들이 7,000명씩이나 이름을 걸고 움직이고 그래요. 있거든. 이거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거기에 저는 그게 최대 실세라고 봐 지금. 근데 그게 민노총보다 세요? 민노총보다 세지죠. 어떤 면에서는. 왜 그러냐면 민노총은 요새 건설노조하고 전교조 빼면 힘을 못 써요. 박근혜 정부 때 저걸 해놨잖아. 민노총 탈퇴 자유화. 아하. 그래서 현장 제조업 노조는 노조 지도부가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건설노조는 그걸 끼워야 건설 현장에 타워 크레인 세우고 중장비를 드니까 건설노조 힘이 있어. 그래요. 예. 딱딱 그거 민노총 끼고 중장비 임대업 했으면 지금 내가 강남에 아파트가 세 채나 씨. 정말로 왜 이렇게 사람이 자기 앞가림을 못하고 살지? 그러니까 이 돈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나나 우리 박 선생처럼 저기 돈이 보이면은 딴 길로 돌아가. 이게 제가 뭐 워낙 가까운 사이라서 이렇게 농담합니다. 네. 오늘 이 홍콩 얘기 좀 했으면 해서 저희 이제 스태프들이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네. 사실 이렇게 홍콩 상황을 보면 이게 정말 이게 잘 보지 않으면 그냥 외신 하나처럼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서 말이죠. 네, 상황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홍콩 상황 전문가가 됐어? 사실 오늘 제가 약간 그 출연 오빠 받고 좀 황당하더라고요. 저 홍콩 잘 몰랐거든. 근데 홍콩 상황을 제일 처음부터 줄기차게 떠들어온 놈이 떠나가지고 홍콩 전문가는 분명히 아닌데 홍콩 상황 가짜 짝퉁 전문가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제 이게 큰 틀이 아시아 자유혁명이라고 봐요. 아시아 자유혁명.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돌이켜서 보면 이제 그 소련과 미국이 이제 70년 정도 대립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소련 러시아랑 70년 된 건데 1789년에 동구권 무너지기 시작하고 1989에 91년도에 소련이 붕괴했는데 이제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미중 밀월에 들어간 게 1970, 1971이거든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중국이랑 잘 지내었단 말이에요, 미국이. 그렇지. 예. 중국 키워줬지. 트럼프나 펜스가 우리가 너희 키워줬다고 연설해서 얘기하잖아. 그렇지. 예, 근데 실제로 키워줬으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보고서로 따지면은 National Security Strategy, 그러니까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 그게 2017년 12월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미 국무부에서 대통령 보고서예요. 대통령 보고서. 그걸 대통령이 백악관 보고서. 백악관이 미국은 그걸로 블루프린트 깔고 가잖아. 아, 그 보고서가 미중 전쟁을 선언을 해요. 아, 그리고 실제적인 이제 그 관세리모니에서 중국 조직이 시작하는 거는 우리 저거 무렵이에요. 그 싱가포르 회담. 그러니까 싱가포르 회담만 보면 트럼프가 이게 뭐 김정은한테 속아갖고 대한민국을 저기 지방자치 선거 망치고 김정은 입에다 넣어줬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트럼프 게임은 그게 아니야 얘는. 얘라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막먹을 수 있죠. 그 사람은 그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간이 보이죠. 이러니 돈이 안 돼.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전체 이제 중국을 겨냥을 하고 이쪽 입장에서는 한반도 문제는 미중 관계의 부분 집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을 패면 분단 무너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케이. 이걸 누가 얘기하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무서운 얘기를 프로페셔널이 누가 입 밖에 내겠어. 근데 거기 꼭 천기누설하는 아주 방정 맞은 놈이 하나 있어. 스티브 배넌이 그랬어. 그래서 쫓겨났나? 예, 그래서 내가 그때 트럼프 오른팔했던 그 젊은 오른팔했던 매튜 마우스라고 내가 불러온 적 있잖아. 그래서 여기 세미나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돈 많이 물려줬어 일부러. 트럼프 선거 자금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아하, 예. 지금 선거 캠프 차리고 있는 애니까 거기에 돈 물려주면 결국 선거 자금 낸 거 아니야. 나도 출세 좀 해보려고. 근데 아니 그럼 저 좌파들이 우리 박성현 선생한테 주목하겠네. 혹시 트럼프 재선되는데 제일 굵은 라인이 박성현이다 그러면 그렇게 사기치고 사는 거지 뭐.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미중 전쟁 포맷이 딱 잡혀버리니까 네. 원래 홍콩 사람들이 숨도 못 쉬었잖아요. 네. 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쌓여서 올해 6월 9일부터 천안함 그게 30주기. 그때부터 이 매스 랠리가 시작이 돼서 매주 했으니까 지금 넉 달. 그러네.
넉 달 다녀가죠. 넉 달이 딱 다섯 달. 천안함 사태 30년이네. 천안함이 아니라 저기 천안문 사태. 예, 천안문 30년.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5달 채운 거죠. 그리고 계속 가고 있어서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홍콩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국화 되는 것. 걔들은 용어가 있어요. 메인랜다이즈. 메인랜드가 본토잖아. 그러니까 본토화라는 그 동사. 메인랜다이즈라는 용어가 있고 메인랜다이제이션이라는 이제 명사형도 있고 본토화되는 거에 대해서 특히 이제 1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 겁없는 세대가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거부하겠죠. 그래서 걔들이 지금 싸움을 이끌어가고 그 세대 입장에서는 네.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국은 공산당 독재 국가고 네. 나의 지금의 이 자유로운 생활 이게 이 본토화되면 다 뺏긴다고 생각할 테니까. 라이프 스타일의 네, 그 위협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없어지고 페이스북도 없어지고 트위터도 없어지고 공산당 애들 완장 차고 돌아다니고 내가 그런 세상에 살아야 되네. 그러니까. 얘들이 자기들 아이콘을 에반겔리온의 신지에서 찾는다니까. 아, 그래요. 그 에반겔리온이 그 일본 애니잖아요. 그래. 근데 그게 이제 아주 평범하고 굉장히 그 샤이하다, 부끄러움을 타고 소극적인 그 청소년이 운명에 의해서 말려들다가 지구와 인류를 보호하기 위한 전사가 되는 과정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홍콩 청소년들, 우리 홍콩 청년들이 우리 그냥 일상적인 생활 살면서 그냥 그러니까 나서는 거 부끄러워하면서 살려고 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운명에 의해서 우리가 이 그러니까 중국 자유화의 아시아 자유화의 천벽이다. 그래서 걔들이 자기들 운동을 시대혁명이다 그러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한 건 아닌데 이제 자기가 그 운명에 섰다는 거예요. 벼랑 끝으로 이제 내몰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100만, 200만 단위의 특정 세대 전체가 그런 신지라는 비록 일본 애니의 그 유치찬란한 애니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일본 애니가 심오한 뜻을 갖고 있잖아요. 원령공주 같은 거 보면 그 공각기도 기동대, 철학적 공각기동대에서 매트릭스가 나왔잖아요. 영화. 맞아요. 네. 그 일본 애니의 그 철학에 담겨져 있는 그 에반겔리온 철학에 담겨져 있는 그 주인공 신지다. 내가 신지다. I am 신지하고 튀어나오니까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 알겠어요. 근데 이제 시각을 이제 반대편으로 돌아가서 이제 시진핑의 입장 또는 중국의 70년 공산 독재를 해온 이 지배 집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 지금 홍콩을 이제 잘못 다루면 이게 이제 중국 공산당은 이제 그동안은 제일 위험도가 높은 곳 하면 저 위구르 또 티벳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막 연변 조선족이었던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는 그런데 지금 홍콩을 잘못 다뤄가지고 이게 좀 상당히 심각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저 정도면은 밀어버릴 것 같은데 군대로 지금 밀어보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냥 해방구로 가는 거예요. 우리 저기 80년대 저 운동 좀 하셨잖아, 좌파 운동. 나도 아니 민주화 운동. 아 저는 빨갱이 운동한 적밖에 없어요. 전 민주화 운동한 적 없어요. 그거는 재헌의회고. 그러니까 본인 주장은 민주화라고. 그러니까 CA고 나는 민주화 운동. 저는 무조건 저는 마크 레닌주의 빨갱인데. 이제 그 관점에서 뭐 어쨌거나 그런 우리 비경험을 이렇게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한 4년 5년경부터 경찰이 캠퍼스에 못 들어오잖아. 기억하시죠? 83년 4년까지는 경찰이 마음대로 캠퍼스를 휘젓고 다녔어요. 그 안에 강의실에도 들어왔지. 그래. 사법 입은 형사들이. 예, 85년 뭐 이때부터는 경찰이 못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진압 경찰도 못 들어와. 대문 안으로 못 들어와. 대문 안으로 못 들어온다고. 왜냐면 너무 이게 세지니까 홍콩이 그런 해방구예요. 아하. 저는 해방구로 갈 거라고 봐요.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저거 홍콩을 무력 진압을 하면 중국이 그날로 폐업하는 날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천안문 때 약 5,000명에서 10,000명을 죽였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어요. 추정이 되거든요. 상당히 그 객관적 추정으로. 홍콩 전도를 밟으려면 최소 3만을 죽여야 되는데. 이걸 죽이고 나서 그럼 밟히냐 이거야.
내가 신지다라고 하는 애들이 100만 명인데, 200만 명인데, 안 발표해요. 그러겠네. 제가 요번에 그 아시아 아태 자유시민동맹이라고 해서 위구르분, 홍콩분, 타이완분 불러가지고 저기 세미나 했었거든, 컨퍼런스. 예. 그때 홍콩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의 시체를 넘어서 한국 사람들이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쵸, 굉장히 저기 온건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운명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하. 사람이 집단적으로 어떤 한 집단이 한 명 한 명이 내가 그 운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 무서운 거라니까. 그러겠네. 그래서 못 밟아요. 그러면 만약 그렇게 유혈사태 일으키면 중국 금융 다 끊기죠. 중국 수출 다 끊기죠. 중국 핵심 부품, 핵심 기술 수입 다 끊기죠. 중국 에너지 끊기죠. 식량 끊기죠. 그래요. 예. 그러고 보니까 그게 1999년이었어요? 저 홍콩 반환된 게 80년대였나? 97년인가? 97년. 예, 97년 될 거예요. 예. 그때 그 홍콩에서 살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예. 야 이거 저 중국 공산당 치하에서는 결국은 저 중국 공산당화 될 거다. 예. 맞으면 본토화 될 거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빠져나가자. 많이 빠져나갔죠. 그래서 빠져나갈 수 있었던 때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밴쿠버 같은 데는 예. 그러니까 동태평양의 홍콩이죠. 그때 중국이 열심히 이제 저 설득을 했어요. 우린 절대 예. 홍콩 체제 자체를 건드리지는 않을 거다. 여기 영국이랑 그렇게 해서 저것도 맺었죠. 예. 조약도.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한 20년 된 건데 그 20년 동안에 결국은 이제 본토화가 알게 모르게 진행이 됐고 그러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 젊은 세대들과 정면으로 충돌한 게 지금 홍콩 사태의 본질이다. 네, 근데 그거 배경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요. 예를 들어 우리 같으면은 경제 침체 온다 이제 그만하자 이런 얘기 나올 텐데 미국 보고 요구한 게 지금 미국이 홍콩에 대해서 특별주의 부여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메이드 인 홍콩은 메이드 인 차이나랑 분리해요. 분리해요. 예. 그리고 그리고 질적으로도 분리가 되지. 뿐만이 아니고 중국에 돈 가진 사람들이 홍콩에 다 계좌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이거 먹고 살기 힘드시죠? 저랑 같이 셴첸 지역, 광동, 동관 저희 셴첸에서 자파 수입법 해보자고. 그래서 거기 수입상이랑 딱 거래를 하면 구자 주는 게 홍콩 구자죠. 홍콩 구자를 주고. 100% 홍콩 구자죠. 그러니까 한번 걸러서 끌어내와요. 아하. 사실은 그렇게 해주면 우리도 안심하고 거래가 가능하지. 중국보다는 홍콩을 믿을 수 있어.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국은행으로 바로 구자를 받으면 자기 이윤이나 뭐나 이게 다 드러나니까 그렇죠. 홍콩에 법인 하나 세워놓고 그래서 홍콩 집값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거예요. 중국서 돈 번 사람들이 홍콩에 다 근거지를 만든다고. 이건 샹하이도 그렇게 못해요. 네, 맞아요. 그게 홍콩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이 뭐냐면 중국에서 돈 번 누버리치들, 신흥 부자들의 케이만 아일랜드예요. 케이만 제도야. 그 일종의 조세 피난처 비슷한 거예요. 혹은 그래요. 사유재산 피난처야 거기가. 그러니까 이거를 박살낸다. 그러니까 이제 종콩 애들이 그걸 잘 아니까 뭐라고 딱 하냐면 미국한테 요구한 게 그거 아니에요. 그 홍콩 그 특수 지위 규정한 법안, 홍콩 그 지위 규정 법안을 바꿔서 매년 홍콩 상황을 어프레이저해서 홍콩이 특별 지위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매년 평가해서 적용해라. 그래서 이번에 그게 하원 통과하고 상원은 만장일치 통과해 버렸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가끔 가다가 이를테면 홍콩 사람들이 듣기에는 조금 야박한 얘기도 했어. 그래도 많이 안 죽었네 이런 식으로. 근데 미국의 전략적 이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제 그 중국을 어떻게 다룰 거냐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홍콩을 봐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절대 홍콩을 포기하지 않겠네. 안 포기하죠. 절대 포기 안 앞을 지르고 있는 거죠. 홍콩만 딱 잡고 있으면 어떤 면에서는 그 중국의 그 입구를 딱 잡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그거지. 홍콩이 뭘 증명해 줬냐면 중국이 얼마나 무력화된 종이호랑인가를 증명해 준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규정하는 완차이나의 일부도 진압을 못하는 놈들이 그렇지. 여차해갖고 유엔군 깃발 들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여 개 국가들이 북한을 전면 접수했을 때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들어올 수 있냐 이거요. 그렇지. 홍콩도 처리 못하는 그 실력으로. 그 이제 윌리거든, 의지거든요.
will to power. 그러니까 힘에 대한 의지. will to intervention. 알겠어요. 개입해야 되는 이게 제로라는 거죠. 그러면 그 중국한테 이렇게 기대고 있는 문재인은 뭐예요? 문재인만 기대고 있나? 문재인만 기대고 있냐고요. 조중동 다 기대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쪽, 난 문재인만 기대고 있으면 난 행복해. 지금 뒷골이 땡기는 게, 이쪽 진영도 사실은 중국을 엄청 의식한다니까요. 사회 지도층들, 자기들끼리 만나서 밥 먹을 때 하는 얘기 보면, 요새 조금 들어갔지, 불과 2,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 되도 않게 그 미중전쟁 해서 트럼프 그 장사꾼 그 자식, 그 양아치 자식이 그게 이기겠어? 이기지도 못할 싸움하고 있지. 중국은 뜨는애고 미국은 지는 애고. 하여튼 그런 이상한, 황당한 얘기지. 그 황당한 얘기하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뭐야? 그 조선비즈에서 그 여시제, 홍석현의 여시제. 여시제는 일단 그 단체 이름 자체가, 재단 이름 자체가 여시구진, 시대와 더불어 함께 나간다라는 중국 공산당 슬로건이잖아요. 그 여시제랑 같이 기획해서 중국의 그 무슨 경제나 테크놀로지가 얼마나 발전했는가, 이거를 몇 달 전까지 그 조선비즈에서 통면으로 실었었는데. 그렇구나. 아니, 홍석현이 조직을 왜 조선비즈에서 받아? 한통속인가? 한통속이에요. 한통속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런 대목에서는. 아니야. 그 사람들은 딱 그게 있어, 구도가. 제가 그 분단 수구 기득권이라는 건데, 이 사람들은 조중동이 핵심이 되고, 김무성, 유승민 같은 자들이 그 다음 층을 이루는 과도지배 체제를 목적으로 한 거예요. 탄핵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저기 곱게 퇴임시켜 놓으면은, 저거 한 1,000만 표 끌고 다니는 저거 김대중 얼르고 뺨 쳐먹고 찜쪄 먹는 상황이다.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저거 곱게 퇴임시켰다가는 우리가 앞으로 마르고 닳도록 박근혜 모시고 살아야 된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봤을걸? 그게 제 추론이죠. 그래서 언론이 나서기 시작했죠. 그럼요. 언론이 먼저 나서서 여론재판으로 완전히 사람부터 죽여놓고. 그리고 아시잖아. 우리 쪽 이른바 지금 여권, 그 구여권, 야권 사람들은 조중동의 기사를 거의 성경 말씀처럼 보잖아. 글쎄, 그러더라고. 지금 고성국 우리 박사님이 좀 커서 그렇지, 이거 뭐 유튜브 좀 하고 했을 때 그 사람으로 안 봤을걸? 그래도 종편이나 좀 가끔 나가니까 우리 고 박사님 사람으로 왔지. 그 사람들은요, 조중동이 다야. 알파요. 그러고 보니까 그랬던 것 같네? 그러니까 참, 아니, 나는 돈은 못 벌어도 눈치는 빨라. 그래서 요것들이 날 어떻게 보고 있나 금방 읽는데, 그것도 못 읽고 사는 사람이야. 우리 고 박사님 나는 진짜 그거 순진하고 못해요. 착해. 알겠어요. 그래, 오늘 이제 홍콩 얘기로 하자고 우리 스태프들이 그래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나는 우리 박성현 선생이 그동안 홍콩 연구를 뭐 따로 했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원래 이제 박성현 선생이 앞에 모셔놓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 제가 만나본 여러 이 활동가와 그 지식인들 중에서는 세계 정세를 꿰뚫는 통찰력으로는 제일 가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가끔 모시겠습니다. 이 세계 정세를 알아야지. 우리가 21세기 살면서 여기 한번 나오면 내 걸 못해. 그러니까 원본을 좀 주셔. 나도 같이 올려드릴게. 뭐라고? 원본을 주시라고. 이거를? 나도 같이 올려드릴게. 그건 나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알아서 했죠. 스태프들하고 알아서 하세요. 네, 홍콩 얘기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번 일요일 날 홍콩이 이제 그 지방의회 선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걔들 용어로는 디스트릭트 카운슬 그 일렉션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홍콩이 18개 그 구로 나눠져 있어요. 18개 구를 다 석권했잖아. 그렇지, 이번 선거. 왜 중요하냐면. 야, 그게 80몇 % 이상. 그 더 웃기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가 2015년인데 2015년에는 70% 이상이 친중파였어. 그랬지. 근데 요번 선거는 80몇 %가 그렇지. 반중파야. 완전히.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요. 이제는 그걸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컨스티튜언시 아니에요. 일종의 헌법기관이거든.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 그래요. 혹은 준헌법기관이란 말이에요. 우리 개념으로 보면 이 준헌법기관들은 함부로 못 다루잖아요.
정치적 상징, 그렇구나. 걸어다니는 사람 자체가 한 명 한 명이 정치적 아이콘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IM을 신지 그러고 다니겠네. 그 몇백 명이, 거기다 나이들도 젊어. 30대가 주류예요. 30대, 40대 초반이야. 하하. 그런데다 더 웃기는 건 뭔 줄 알아요? 내년 9월이 홍콩 레지슬러티브 카운슬, 그러니까 홍콩 입법원 선거예요. 그게 절반쯤은 임명직이고, 그러니까 주로 친중파가 임명인데요. 나머지 절반을 선거를 하는데 그것도 다 휩쓸 거라고. 그러겠죠. 그럼 이제 중국은 이제 골아픈 거야. 이건 합법적인 어떤 그 모양새를 갖춰서 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홍콩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예. 하나는 뭐냐면, 홍콩 사람들은 절대 독립 얘기 안 합니다. 독립을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러면 쟤는 중국 공산당의 심은 뿌락지야라고 봐요. 독립을 얘기하면 무지막지한 유혈을 그렇지. 오고, 탄압이 오니까. 뿐만 아니라 홍콩이 제일 번영할 수 있는 길은 중국의 관문이 될 때 번영할 수 있어요. 따로 떼져 나오면 사실 별거 아니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홍콩 사람들이 원하는 건 아주 고도의 자치를 획득한 이름뿐인 중국의 일부. 그러니까 니들 영국과 맺은 조약대로만 일국 양제해라 이거야. 그러네. 그게 넘버 1. 그다음 넘버 2. 홍콩 여기 지지할 때 그 쓰시는 깃발을 그 빨간 바탕에 이렇게 꽃잎 그려진 거, 그건 중국 애들이 만들어준 깃발이에요. 그거 쓰지 마시고 영국 유니언잭 변형된 게 있어요. 영국 깃발에 그 X표한 건 왼쪽 위로 가서 붙어 있고 왜 영국 사람들은 어떤 지역 이런 거 보면 엠블렘 만들잖아. 그렇지. 홍콩 엠블렘이 가운데 오른쪽 하단에 박혀 있는 꼭 그 깃발을 쓰시라고. 깃발을? 제가 두 가지 부탁. 그게 홍콩주의자들이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게 독립파냐 친중파냐라고 얘기하는 게 별 의미가 없네. 그러니까 우리는 홍콩주의자야. 그러니까. 홍콩어들. 우리는 그러니까 영국과 경험했던 그 세계관과 그 질서 속에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 백모가 뭐예요, 백모? 내가 진짜 궁금했어. 옛날에 나랑 왔다 갔다 할 때는 그 백모라는 단어가 없어가지고. 안에 있었어요. 이제 백모가 우리 뭐예요? 이제 운동권 후배들은 그 제가 88년까지 독하게 이제 저는 반북 빨갱이 운동 아니에요. 반북이잖아요. 반북 확실했지.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북한은 공산사회가 아니니까 저기는 공산혁명으로 접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반북이죠. 주사파랑 제일 사상투쟁 치열하게 한 집단이 바로 박성현 선생이 속했던 CA라는 집단, CA라는 운동단. 맞아요. 그 또라이 집단이지. 네,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하생활 오래 했을 거 아니에요. 지하생활 오래 하면서 이제 그때 쓴 가명이 백석현이에요. 근데 백모가 되죠. 백모. 거기서 이제 자음접변하면 백모가 되죠. 저기 이제 뒤에 김모, 이모 하는 식의 모자를 붙여서 백이라는 가명을 붙이니까 백모가 되네. 네, 참고로 저는 이제 90년경에 지금과 같은 사고방식을 갖기 시작해서 이제 미친놈으로 치부가 되기 시작했고 90년경부터 제가 해보면 전향은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고를 바꾸는 건 안 힘들어. 인간관계가 정리되는 게 힘들어요. 그렇지. 그 마지막 남은 어떤 뜨뜻한 어떤 유대감. 이게 언제 마지막 정리됐냐면 2001년 9.11 때. 9.11 때. 이것들 보니까 친구니 후배니 뭐 선배니 하는 것들이 전부 표정이 고소하다야. 그렇지. 9.11 테러 잘 당했다. 잘 당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이야.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지. 야, 이게 미국을 겨냥한 테러가 아니고 이건 문명을 겨냥한 테러야. 이건 그냥 반미 테러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니들이 84년 레바논 미 대사관에 자살 트럭 들어가서 팔레스타인 애들이 그래가지고 미 해병대 한 100여 명 죽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거 같으면 내가 입에 침 튀기지 않고 니들 비난 안 해. 왜냐? 그거는 자살 폭탄 트럭이라는 걸 무기로 간주할 수 있고 타겟이 분쟁 지역의 미 대사관이기 때문에 타겟이 준군사 타겟이라고 간주할 수 있어. 근데 이 경우에는 사용한 무기가 민항기를 납치해서 민항기 자체가 무기가 됐고. 그래서 건물에 부딪히게. 타겟은 세계 경제 시스템, 세계 시장의 상징물인 월트레이드 센터야. 그러니까 빈라덴이 아예 그걸 노린 거거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을 겨냥한 테러가 아니라 그러니까 문명을 겨냥했는데 야, 우리가 현대 문명에 잘 적응해서 이 정도 먹고 살아. 야, 개도 밥 주는 손은 안 본다. 너 개만도 못하냐. 내가 이 소리를 했다가 이제 천재 사방이 다 적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야, 그러니까 그 소리 하고 나니까 이제 돌팔매가 더 와. 그래서 이제 그때 우울증 한 6개월 알았어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정도로 비틀린 놈들하고는 이건 양로원을 가서 이렇게 막걸리 먹어가면서 이렇게 장기도 못 두겠더라고. 그래서 그때 혼자서 이제 하룻밤 이불 쓰고 앉아서 이제 생각을 해봤지. 내가 양로원 같이 갈 수 있는 놈이 몇 명 있냐 그랬더니 나 또 운동하느라고 옛날 친구들은 안 챙겼단 말이야. 그래. 비운동권 친구 둘밖에 없다. 아. 그래서 야,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그 자괴감에 한 6개월. 그런데 그 사이에 좀 새로 친구들 좀 생겼어요? 그러면서 저희 박바 아니거든.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아시겠지만 저는 상당히 날카롭게 비판하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굉장히 감사하죠. 왜냐면 이 탄핵을 당하고 나니까 그래서 감옥에 가니까 사람들이 야, 대한민국 망가진 것 같아. 이상한, 원래 그게 이랬냐 하고서 생활인들이 다 이제 각성 중이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의 청중이 생기고 저의 벗이 생기는 거죠. 그래. 그래서 제가 박 대통령. 지난번에 그 광화문에 그 집회 참석하러 나갔는데 우리 저 백모님이 그 청중들 앞에서 뭐 특강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길 건너편에서 이렇게 한참 보다가 왔어요. 예. 그 친구들 많이 생겼구나. 많이 생겼죠. 원래 까칠하기가 아주 이럴 데 없었는데. 깜빡하고. 예. 저하고 워낙 인연이 오래돼서, 오늘, 우리가 박성현 선생님 무슨 말을 해도 제가 좀 즐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웃음이 좀 많았는데, 그러려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모시고, 이제 좀 심층적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